인간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고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주팔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현이야 어찌 되었건 내 삶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분명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나를 낳고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윗대의 수많은 조상들의 삶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나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분들을 닮은 나의 성품, 취향, 유전인자 DNA 등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내 삶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 즉, 운명은 나의 의지나 생각 이전의 생명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나는 운명론자도 아니여 운명이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 반면 후천적인 노력, 행동을 통해 획득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아직 흘러가지 않은 물과 같다. 하지만 그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 물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평생을 살고 떠나간다. 이것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BVIIT를 주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즉, 우리들의 미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으로부터 약 70% 그리고 후천적인 현실의 노력으로부터 약 30% 정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비록 대략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운명, 즉 선천적인 것이 후천적인 것에 비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크다는 의미 있다. 그렇다면 그 물길을 거슬러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힘이다. 단, 그 힘은 운명을 거스를 만큼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호텔 총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던 나는 당시 업계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망해가던 호텔도 내가 부임하기만 하면 손님이 늘고 또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출이 훌쩍 뛰어올랐던 것이다. 덕택의 늘레 뒤에는 호텔 사장들이 탐내는 스카우트 대상 1위의 총매니저라는 수식어가 달려있곤 했다.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당시의 한국 경제처럼 호텔도 발전을 거듭하던 시절이었다. 호텔은 부정적 이미지마저 있던 단순 숙박업소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대구 최초의 호텔인 한일호텔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이어진 내 총매니저 생활은 늘 그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 마케팅이나 어린이 미술대회, 주최 등 다시로서는 무척 생소하고 낯선 시도들을 거침없이 추진했다. 기존의 관례나 고정관념으로 보자면 상당히 파격적인 일들이었다. 운 좋게도 그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큰 성공과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늘 최고의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가 이어졌지만 비단 그 혜택이 나에게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호텔주와 직원들은 물론 경주, 보문관광단지, 기획과 같이 지역 발전의 바탕이 되는 또 다른 부의 창출로 이어졌다. 단언하건대 나는 분명 돈이 따르는 기획자이자 경영인이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나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결을 알아내고자 애를 쓰기도 했다. 경쟁 호텔이나 후배 직원들은 내 업무 추진 스타일이나 기획 방법을 그대로 베끼거나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 진짜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나 역시 처음부터 그 비결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릴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실수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 특별한 힘이 늘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이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 되어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곤 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날은 로비 앞에 서 있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가는 택시를 붙잡아 기사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기사 양반, 어떻게 우리 호텔로 오셨습니까? 손님이 이 호텔로 오자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딱히 이 호텔을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손님이 괜찮은 호텔에 내려달라는데 갑자기 이 호텔이 딱 떠오르더군요. 왜 하필 이 호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의외로 많은 기사들이 우연히 혹은 그저 생각이 나서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우리 호텔로 왔다는 것이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참 특이했다. 또한 투숙객들 중에는 이 호텔에만 오면 이상하게 잠이 잘 오고 편안하다며 인사를 하는 삶이 상당수였다. 고급 호텔이기는 했지만 같은 등급의 타, 경쟁 호텔들에 비해 시설이 유독 특별하다거나 새롭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고객들이 단골이 되고 차츰 입소문이 퍼져나가 또 다른 단골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호텔들이 모두 불황을 겪을 때에도 내가 있는 호텔만큼은 매일 저녁 빈 객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곤 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호텔로 옮겨간 후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곤 했다.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폐업을 눈앞에 둔 호텔이었는데도 내가 부임한 후 슬그머니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것이다. 대체 이러한 행운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의아한 점이었다. 당시 나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명상 혹은 기도라고 해도 좋다을 하고 있었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1986년 큰 빅VIIT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때의 빅VIIT를 생각하며 명상하는 버릇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빈명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을 호텔의 전 직원들에게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호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오늘 하루 계획한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 한 후 빅VIIT를 보냈다. 그러자 과거 나에게 나타났던 행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매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늘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쌓여있던 재고가 빠져나가고 도산 직전의 회사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등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부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결국 빅VIIT 무한한 풍요를 만들어내는 부의 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빅VIIT를 통해 원하는 부를 얻고자 할 때 적용되는 몇 가지 법칙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의 외적 요건이란 원하는 부를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후천적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습득, 능력 개발, 그리고 신뢰, 성실성, 인간관계 등 부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과 조언가들이 존재하기에 굳이 이 책에서까지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의 외적 요건을 갖추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막연히 빅VIIT를 통해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빅VIIT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빅VIIT를 받아 복권 당첨이 되기를 바란다거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결과물이 나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순리에 어긋나기에 현실과 맞지 않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도전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직접 발로 뛰어라. 이처럼 정직한 노력의 과정을 건너뛴 사람은 결코 원하는 부를 손에 넣을 수 없다.